시간이 5분 정도 평소보다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영상 들어가기 전에 시간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할까 해요. 짧게. 이재명 후보가 그 시절에 국민학교로 했는데 국조리거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를 못 갔단 말이죠.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이재명 후보는 중고생 시절을 못 겪었습니다. 네. 돈 버느라 공장 다녔어요. 그 도시 빈민이었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을 알거든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이렇게 가난한 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입증해야 작은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 간신히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검정고소 치고 자기 힘으로 사시 패스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되고 거기서 시민운동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출마해서 자기 힘으로 성남시장 되고 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시절 처음 만났거든요. 네. 그 이재명 후보를. 근데 그때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어떤 태생적인 조바심 같은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분이 모든 걸 혼자 다 통과해서 사시까지 갔잖아요. 그게 천재형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걸맞는 자기 능력에 걸맞는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는 법이 절대 없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네. 항상 어렵게 자기를 입증을 해야 그런 기회가 간신히 주어질까 말까 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뭐 학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절로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데 이분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 빵. 그런 태생적인 조바심이 아주 주도 면밀한 열정이 되기도 해요. 일부에게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열정적이죠. 근데 영혼이 고단해. 항상 입증해야 하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짠했거든요. 그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게 이런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 여전히 열정적이고 주도 면밀한 면은 살아있는데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느꼈던 그 태생적인 조바심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냐면 이재명 후보가 가덕도에서 목에 칼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느냐 사느냐를 거의 1mm 차이로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거든요. 여전히 이제 영민하고 열정적이고 주도면밀한데 사람이 너그러워졌어요. 온화해지고 초연해지고. 조바심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오래 본 사람들은 그 전후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 텐데 이제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닌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영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의 대화로 풉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비웃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4월 4일까지 헌재 판결 안 나면 우리 다 죽는다. 네. 윤석열 돌아온다. 4월 18일 넘기려고 하는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한독수 다 탄핵해야 돼.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선수별로 다 기자회견하고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총장 불러가지고 니네들 내통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치고 막 난리 법석 났잖아요. 네. 그 뉴스공장에서도 그 의원들하고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법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짧게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입장이 뭔지. 네. 그리고 처음 공개하는 거 다 지나간 일이니까.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중요하죠. 나 그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거는 정당한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의 정당성도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욕했을 거예요. 꺼져! 윤석열이 근데 돌아가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가 느리게 가도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이런 말을 멋있어 보일까 할 수는 있거든요. 혹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정 몰라서. 근데 사정 다 아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데 정도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현실 정치에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도 그런 부류의 인간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 정치에서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건 이재명 후보예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준비들 끝났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런 준비가 끝난 건 맞는데 실제로 되려면 6월 3일까지 무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 이후로 그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예. 이번 대선에서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유세를 줄이라고 주변에서 권유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의원들이 다들 유세를 줄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잖아요. 유세 장면 보면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현장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그 테러 위험은 감수하는 게 자기 운명이다. 이런 태도예요. 그 의원들이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말려야 합니다. 의원들 말은 안 들어요. 의원들 말은 안 듣고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유세를 줄이고 안전하게 계시라고 유권자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예. 운명에 맡기는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맡기는 거지. 아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응? 6월 3일까지 안전하게 있으라고 문자도 하시고 댓글을 달고. 이재명 후보 개인 몸이 아니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이 미친 작자들의 미친 수작을 밤잠을 설치고 새벽 뉴스로 확인하고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6개월을 하루하루 견디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람들의 몸이에요. 그 몸이 맞아요. 혼자의 네. 몸이 아니죠. 절대 안전해야 됩니다. 지지자들이 말려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아따. 말을 안 듣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Take me to the magic of the moment on a glory night where the children of tomorrow dream away in the wind of change.